자유한국당 친박 비박 갈등. 이게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에 뭐 탈당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분 빨리 탈당했으면 좋겠는데. 예. 어떤 의미에서? 저는 이제 지금 상황이 하여튼 뭐 친박 대 비박 갈등뿐만 아니라 네. 뭐 잔류파 대 복당파. 그다음에 거기 위에 친이 대 친박. 어떤 초선 대 중진. 여러 가지 그 갈등. 네. 원내 대 원외. 예? 이런 것들이 중첩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은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봉합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정치가 원래 이렇게 좁은 게 좋은 식으로 해서는 안 되니까 하여튼 지금 당내가 하여튼 뭐 어떻게 무슨 누가 상처를 나든 하여튼 끝장 토론을 하든 뭐 해가지고 승부를 봐야 그래야지 좀 깨끗해진다.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민주당에서 2년 전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보면은 역시 싸울 때는 하여튼 끝까지 싸워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문재인파 대 안철수파가 대립하면서 결국에는 안철수파가 튕겨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잡음이 없어요. 잡음이. 일본 반문 비문이 그렇죠. 대부분 다 예. 나가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서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서 그 성과를 받아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 우리도 대충 봉합하면 안 된다. 하여튼 끝까지 붙자. 그래요. 그런데 끝장을 봐야 되는 거 맞아요. 네. 근데 끝장을 보기 위해서 뭐 논리나 말이나 이런 걸로 싸워가지고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다 도끼인 개끼이에요. 거기서 거기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웃기는 얘기 같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아예 저 여의도 공원이나 고수부지 가가지고 말싸움으로는 안 되니까 한번 치고받고 열나게 예. 싸워가지고 옛날에 영국에서 그랬어요. 힘센 우회할 때, 그죠? 힘센 사람이 그 차지를 하든가 그 방법 아니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아예 이참에 정말 다 해친 다음에 김성애 의원이 모이는 없어서 누가 이길래나 그러면. 다 해친 다음에 새롭게 모이는 당시가 아니면 정말 백약이 무효인 상황 같아요. 자, 김성회 의원 얘기하시건 강기정 의원님들을 아파만. 그 아픈 역사를 또 이렇게 끄집어내시는. 그때 맞으셨나요? 그때? 맞고 맞은 것은 아프지 않았어요. 그런데 맞고 나서 제가 이제 한양대 병원인가 입원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차선배 기억나는가 모르겠는데 MB께서 김성애한테 전화를 해서 외국 국빈 방문하러 나가면서 수고했다 이러고 전화를 하고 나갔다 이거예요. 저한테도 했어야지 그러면 고생했다. 저한테는 했어요. 근데 저는 안 받았어. 그러니까 여기는 안 해도 되는데 강 의원한테는 하셨어야지. 장영진 선배나 김성애 의원한테 전화 다 하고 나갔잖아요. 고생했다 그러고. 좀 비겁하더라. 난 그것이 정말 아팠어. 그렇지. 그건 맞아요. 때린 분한테 전화해서 수고했다. 그때는 이제 그 법을 그쪽에서 이제 막았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JP 조무 좀 하시지. 사실은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이 생긴 거예요. 훈장 줬잖아. 나는 강기정 선배 희생으로. 그렇지. 나는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 좀 없었으면 좋겠어. 요즘에 좀 치고받고 싸움 좀 하라고. 동물국회 상징인 거예요. 그거는 좀 아니고 이제. 근데 안 되는 집안은 뒤로 자빠져, 안 되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서 코가 깨진다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어떤 일을 해도 안 돼. 네, 안 돼. 근데요. 아까 우리 민주당 이야기를 해서 2년 전 이야기를 해서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2년만 그랬습니까? 10여 년을 민주당이 이 집안 싸움을 했잖아요. 환골 탈퇴를 10년 동안 하셨어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문희상 비대위원장 이야기하면 골을 하도 해서 이제 바꿔갖고. 그 환골 탈퇴할 뼈도 없다고 이제 뼈도 녹아버렸다 그랬는데 우리 민주당은 어떻게 극복됐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대위원장을 딱 세워놓고 소위 주류 그룹인 문재인 당시의 그 대표 그룹 소위 여기서 비대위원장에게 힘을 딱 실어주니까 정리가 돼요. 그냥 탈당할 사람 탈당하고. 근데 지금 거기는 친박 비박이 번갈아 가면서 싸우더만. 그래서 정리가 안 돼. 그래서 지금 거기는 권위도 실종이 돼 있고 리더십도 실종이 돼 있다 보니까 2년 전에 문재인 당시 당대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 모시면서 정권을 실어줄 그 정권을 실어주는 권위조차 지금 김성태 그 권한대행한테는 없기 때문에 이게 참 풀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그 내부에서 누가 이기느냐 이 문제라기보다도 국민들 눈에 그게 어떻게 비치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근데 아까 이제 진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친박이든 비박이든 사실은 국민들 별로 그런 거 구분하는 게 별로 의미 크게 부여하지 않고 대체로 다 혁신의 대상이다. 근데 그분들 사이에 서로 책임 전가하고 이전 투구하고 누구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별 감흥이 없다는 거죠. 별로 예. 궁금하지도 않고. 예.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어느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예. 전권을 갖는 비대위원장이 아니고서는 누가 올라 그러겠습니까? 그 이전 투구의 소용돌이에서 전당대회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면 그냥 내부 인사 가는 게 맞지. 지금 김종인 모델도 거론되고 전직 국회의장님들도 거론되고 또 김병준 교수 등등 거론되지만 전권을 갖고 여기 전권은 공천권까지 포함하는 거니까 인적 네. 성산의 권한까지 갖는 그런 비대위원장이 아니고서 그리고 강령이라든지 이런 노선을 전면 쇄신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가 지금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올라 그러겠어요. 2016년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전 당대표가 권위를 실어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 나름대로 강력한 어떤 그 권한을 갖고 그래서 이제 낙천도 시킨다든지 낙천의 대표적 그 1번째 제가 상징이 바로 강기정 근데 의원이긴 합니다만 그냥 전권을 준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표현해도 예. 올려 그러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전권을 준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지금 현재 있는 110 몇 명의 현역 의원들 전원 불출마하도록 해도 아예 우리는 의원직 사퇴서까지 다 맡기고 우리는 그거 다 받을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사족을 붙여서 정권을 준다. 이러면 아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생길 것도 같고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인재들도 모여들 수 있는 분위기나 그런 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강기정 의원님, 2016년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그분의 공천이라든지 네. 선거 성공 모델로 이렇게 다들 인식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진 않습니다만은 네. 그것이 이제 간단한 김종인 리더십이라기보다도 예. 그 전에 시스템 리더십을 가져왔어요. 문재인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할 건 평가하고 네. 컷오프할 건 하고 이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예. 그 준비된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에게 정권을 줬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우리 지금 자유한국당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정권도 못 주고 그 김종인 당시의 비대위원장은 제가 첫 번째로 공천 탈락자인데요. 친노 친문그룹을 자르겠다 그래서 막 쳐냈어요. 전하 이해찬 막 있었잖아요. 정청래. 그러니까 그때 만약 지금으로 말하면 친박그룹이든 이런 데서 왜 잘라고 대들었으면 이거 엉망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 딱 참아준 거죠. 지금 그런 점에서 친이 친박이 참지를 않으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후적으로 이제 있었던 사실에 대한 해석을 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상당히 제가 볼 때 좀 달리 해석이 돼요. 그리고 좀 단순히 다를 뿐만 아니라 좀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예. 비대위원장이 마치 민주당을 살린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만 해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문재인 당시 전 대표의 어떤 여러 가지 자기 사람을 자르지 못하는 것을 차도살인 대신 잘라준 역할 정도 했지 그분이 과연 민주당을 살렸을까? 여러 가지 그분 셀프 공천 전두환 무슨 상장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욕을 먹었어요. 당시에 실제로 광주에서는 몰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죠. 민주당을 살린 이유 딱 하나예요. 한국당이 당시에 새누리당이 그야말로 진박 논쟁 그다음에 옥새 들고 나르샤 네. 막 이런 것 때문에 공천을 정말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저는 지금 많이 얘기하는 거 비대위가 모델로 김종인 어떤 체제를 얘기하는 것이 좀 안 맞다. 예. 저도 이 점에 대해서는 차명준 의원 분석에 동의하는데 김종인 위원장 당시 성과가 너무 과대 포장돼 있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당시 분명한 거는 새누리당이 못해서 그렇다는 거를 우리가 왜 자꾸 있냐. 그래서 새누리당이 못한 것을 한번 다시 봐야 된다.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뭘 못했냐.
그야말로 그냥 대놓고 피 터지게 싸워야지 되는데 그야말로 이 지도부끼리 자기들끼리 있잖아요. 친박과 비박 적당히. 지도부끼리 자기들끼리 적당히 타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지금도 얘기하는 건 아까 뭐 박원순 의원은 뭐 관심 없다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한국당이 여태까지 계속 봉합만 해왔어. 보수가. 야, 이번에는 제대로 싸우고 비대위 통해서 싸우지 말고 비대위 그 김종인 모델 그 따온다고 한 사람 임명해가지고 사실 잘 안 됐어요. 그 알잖아요. 내가 이름을 얘기 안 하겠지만 그분 자기 뭐 책 갖다가 파는 거밖에 없어요 여기서 당원들한테. 그래서 그러지 말고 누군지 아시겠어요? 전당원이 이럴 때일수록 그 우리나라가 그 조선시대 말기에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만민공동회 했듯이 이제는 뭐냐 전당원이 직접적으로 대의원이 되는 전당대회를 하자 이게야. 네, 그래서 거기서 사생결단 승부를 내서 서로 지도부를 뽑아서 그 지도부가 길을 가게 하자. 저는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은 곧 친박 아까도 얘기했듯이 친박 대 비박만의 대결이 아닐 거다. 여러 가지 층위가 있어요. 원내, 중진, 초선, 그다음에 무슨 뭐 잔류, 복당 이 부분들이 용광로처럼 붙자 이겨요. 예. 한번 우리도 정의당처럼 한번 정말로 아래에서부터 위로 가는 그런 상향식. 당 혁신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 지금 바람직한 전 당원, 방향이신데. 그러니까 한국당의 전 당원이 어떤 그룹인지도 봐야 되고 책임당원 20만 있어요. 그 책임당원 20만은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 DK가 친박 많지 않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추종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다수로 책임당원의 위치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 계실 한번. 때 좀 당원 모집하셨죠? 예. 그때 친박이냐 아니냐 간별해서 모집했어요? 본인이 자기 행위를 부정하는 아니 왜냐하면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지역만 갖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제 지역만 갖고 하면 제가 공천 학살당함으로써 많은 비친박스러운 당원들은 또 다 탈당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일부예요. 남아있는 당원들의 성격이 어떤지 그거는 잘 보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상향식 제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얘기하는데 네, 상향식 정당 혁신을 하자는 말씀이신데 원론적으로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정의당 진성당원제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당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고 강합니다. 그리고 모든 공직이나 당직을 다 당원이 직선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제 정착이 돼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진수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자유한국당의 진성당원제의 실체가 뭐냐. 이 점들이 이제 아직 검증이 안 돼 있고 결국에는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는 게 또 다른 형태의 아까 여러 층위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여러 층위를 다 합쳐보면 결국에는 개파 간의 이전 투구 이렇게 되지 않겠냐. 그래서 뭘 위해서 싸울 거냐. 그게 이제 노선의 혁신이든 네. 뭐 새로운 보수든 새로운 가치든 이걸 들고 뭔가 이제 보수 혁신을 주도하는 누군가가 지금 안 보인다는 거죠. 네. 아마 그런 분이 보인다면 그런 분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지난 대선 전후로 해서 이제 유승민 그 바른정당의 전 대표가 그런 걸 하셨지만 지금 이제 다른 당에 가 있고 지금 당장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일종의 뭐 통합이나 이렇게 가기는 좀 어렵고 그러면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른바 가치 노선 뭐 혹은 전략 이런 걸 가지고 지금의 이 혁신 국면을 주도하는 내지는 뭐 성찰을 주도하는 이런 리더십이 전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친박이든 비박이든 중진이든 초선이든 뭐 지역이 어디든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똑같아 보이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게 병행이 돼야 사실은 이 이제 혁신하는구나 이런 의미가 느껴질 거고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이제 당원들의 어떤 결정이나 의원들의 결정에 의해서 뭔가 비대위에 힘이 실리고 말고 이런 게 결정이 날 텐데 마찬가지인 거죠. 외부에서 모셔오는 비대위원장이 그런 어떤 혁신의 이 컨텐츠나 내용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면 그 역시도 내부의 그런 이전 투기에 휘둘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한국당을 그 해체하는 장원순 비대위원장이 있잖아요. 오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뭐냐면 자유한국당 망하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정체성을 없애고 비대위원장도 안 되고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어떤 뭐 책임당원제도 안 되고 이런 지금 식으로 자유한국당은 이제, 망해야죠. 예, 망하라는 소리인데 망해야 사는 거지. 예, 고맙습니다. 예. 하여튼 근데 이제 하나만 얘기할게요. 근데 길을 못 알아. 20만 책임당원의 어떤 성향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를 삼는 거는 글쎄 저것도 타당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그 차명진 의원님 말씀은 상향식
민주공단으로 그렇지. 자유한국당이 리모델링 돼야 한다. 네. 이 근데 아니 근데 말씀이죠? 제가 네. 한마디 이렇게 20만 당원이 서로 여러분께서 우려하는 특정 성향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결정이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 정치 현실의 한 귀퉁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 말씀대로 잘못돼가지고 그 망하는 길로 가면 또 그거는 그 과정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민주주의를 한다는 분들이 왜 이렇게 그 일정하게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를 하시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당이 망하는 거를 그렇게 원하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민주적 기본 정신에까지 어떤 그 위배되는 말씀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20만 당원에 예. 대해서 뭐 저희 저희를 무시하거나 그러지 책임당원의 잠깐 입장에 입장에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저는 제가 보수 진영인 그 한국당, 새누리당, 한나라당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정말 못 남았던 사람이 왜 애정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비판을 하는데 아니 잠깐만요. 아이고 참. 저는 이번 지방선거가 그 보수 유권자들이 보수를 대변한다고 자처하는 정치인들과 보수 정당을 저는 심판했다. 그래서 한국당에서 얘기하던 뭐 샤이 보수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고 앵그리 보수만 존재했을 뿐이다. 그분들이 하여튼 한국당을 심판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20만 책임 당원들은 제가 보기엔 죄송한 말씀이지만 상당히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분들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이건 뭐 제가 그 통계적으로 확인 안 해보고 제 감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보수를 대변하는 그런 리더십이 지금 차 의원이 얘기하는 뭐 상향식 완전 상향식 그 방식으로 지도부를 선출한다고 해도 지금 전체 합리적인 보수까지를 다 포괄하는 그런 리더십을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힘들다. 따라서 저는 정말 아끼는 입장에서 정말 새로운 보수가 태어나야 된다라는 진정성에서 예. 새로 오시는 비대위원장이 해야 될 제1 임무는 한국당을 전면적으로 해체하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수 의원님, 그 진수 의원님의 그 아끼는 사랑하는 그 말이 그냥 거품이라는 거를 여기 아마 제가 볼 때는 청취자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거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한마디만 더 할게.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나가가지고 당 만들어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아니 거기 들어가지 마시고 짜잔배 제가 우리 민주당이 10여 년 동안 이런 고통을 참 혼란과 고통을 겪었잖아요. 근데 그 결과로 유추해서 다시 이제 교훈으로 삼아 보면 이거 당원들한테 결정해라라고 돌리는 상향식 방식은 옳지 않다고 봐요. 지금은 자유한국당을 이끌어왔던 사람들이 책임지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먼저지. 그런 점에서 저는 남북관계, 남북정상회담 관련된 거 국회에서 뭐 비준이면 비준, 뭐 협약이면 협약 채택하고 그래서 남북관계 색깔론 정리해주고 지역주의 투표 무너졌으니까 이걸 완전히 지역주의 그 투표 무너진 거 제가 어디 가서 고려장 시켜야 된다 그랬는데 고려장 시키기 위해서 선거법 개정하고 이걸 김성태 우리 원내대표가 이걸 선언하면요. 김성태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새로운 미래의 세력들이 싹이 트기 시작할 거예요. 뭐 김성태 원내대표 물러나는 뜻 아니고 아니 그 잔존하라는 뜻 아니고요. 근데 차명진 의원님이 오해하시는 게 저는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좀 혁신되고 합리적으로 잘 자리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국회도 발전하고 정치도 발전하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망해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나 지금까지의 자유한국당의 모습으로는 과연 그런 바람직한 제1야당의 위치를 찾아갈 수 있겠는가 이거에 대한 우려고 그거는 우리가 국회에서 같이 정치를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선악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서로 생각이 다르지만은 뭐 서로를 악마하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진정성 있게 걱정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국민들이 무엇보다 이게 좀 공감할 수 있어야 그리고 뭔가 기대할 수 있어야 혁신이든 쇄신이든 변화든 일어나는 건데 지금 뭐 지방선거 끝나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습이 다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예. 지방선거 끝나고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이제 그런 기대나 뭐 그런 관심이나 이런 걸 받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들어서 드리는 그래서 말씀이에요. 저는 아까 제 진정성을 자꾸 빈정거리듯이 우리 차 의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굉장히 서운한데 저는 정말 다 부수고 정말 새로운 집을 짓겠다 그러면 저는 다
다른 욕심 없이 진짜 벽돌이라도 날르겠어요. 네. 해쳐 모여하자 이런. 벽돌 안 날라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잘 할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제가 보면은 벌써 몇 달째 하는데 계속 쳇바퀴 도는 것 같아. 네. 저희는 저희 길을 갑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심판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갖고 예. 심판 받으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꼭 나만 이 세상에 전부 옳다, 진리다 이런 생각 안 해요.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랬어요. 저하고 반대되는 입장은 전 죽어야 된다. 전 이따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것도 한 입장이구나. 다만 내 입장이 주도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해서 쭉 점점 정치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오는데 네. 어떻게 전부 니네는 죽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그야말로 저랑 같이 정치를 오래 하신 강기정 의원조차도 조금 얘기해 보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나요?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네. 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새롭게 잘해서 같이 해보자 이런 데 방점이 찍힌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자, 우리 써니 성님 시애틀에서 고릴라로 보는 라디오 시청 중입니다. 원내에 계셔야 할 분들이 원외에서 당을 위해 수고하시네요라고 하셨고 손예리님, 강기정 의원님 광주에서 드디어 광주가 고릴라로 잘 듣고 있습니다. 혹시 경기도 광주는 아니겠죠? 예. 계속 나오셔야겠네요. 김윤경님, 박원석 의원님 말씀 잘하시고 주관과 소신 명확하시고 국회에서 활동하는 모습 보고 아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셨고 5002번 쓰시는 분. 김용민의 정치쇼는 내용이 튼실해서 화제거리가 많습니다. 최명진 의원님은 듣다 보니 정이 갑니다. 9520번 쓰시는 분 홍일점 진수희 의원님 합리적 보수 가자라고 하셨고 그 나머지 댓글은 다 악플이라 그런 거. 말할 수는 없고 선풀도 있네 저한테. 분도 많습니다. 싹 세워놓고 소위 주류 그룹인 문재인 당시의 그 대표 그룹 소위 여기서 비대위원장에게 힘을 딱 실어주니까 정리가 돼요. 그냥 탈당할 사람 탈당하고. 근데 지금 거기는 친박 비박이 번갈아 가면서 싸우더만. 그래서 정리가 안 돼. 그래서 지금 거기는 권위도 실종이 돼 있고 리더십도 실종이 돼 있다 보니까 2년 전에 문재인 당시 당대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 모시면서 정권을 실어줄 그 정권을 실어주는 권위조차 지금 김성태 그 권한대행한테는 없기 때문에 이게 참 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그 내부에서 누가 이기느냐 이 문제라기보다도 국민들 눈에 그게 어떻게 비치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근데 아까 이제 진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친박이든 비박이든 사실은 국민들 별로 그런 거 구분하는 게 별로 의미 크게 부여하지 않고 대체로 다 혁신의 대상이다. 근데 그분들 사이에서 서로 책임 전가하고 이전 투구하고 누구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별 감흥이 없다는 거죠.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어느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전권을 갖는 비대위원장이 아니고서는 누가 올라 그러겠습니까? 그 이전 투구의 소용돌이에서 전당대회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면 그냥 내부 인사 가는 게 맞지. 지금 김종인 모델도 거론되고 전직 국회의장님들도 거론되고 또 김병준 교수 등등 거론되지만 전권을 갖고 여기 정권은 공천권까지 포함하는 거니까 인적 청산의 권한까지 갖는 그런 비대위원장 이 아니고서 그리고 강령이라든지 이런 노선을 전면 쇄신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가 지금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올라 그러겠어요. 2016년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전 당대표가 권위를 실어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 나름대로 강력한 어떤 그 권한을 갖고 그래서 이제 낙천도 시킨다든지 낙천의 대표적 그 1번째 제가 상징이 바로 강기정 의원님이긴 합니다만 그냥 전권을 준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표현해도 올려 그러지 않을 것 같고요. 전권을 준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지금 현재 있는 110 몇 명의 현역 의원들 전원 불출마하도록 해도 아예 의원직 사퇴서까지 다 맡기고 우리는 그거 다 받을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사족을 붙여서 정권을 준다. 이러면 아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생길 것도 같고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인재들도 모여들 수 있는 분위기나 그런 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강기정 의원님, 2016년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그분의 공천이라든지 선거 성공 모델로 이렇게 다들 인식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진 않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간단한 김종인 리더십이라기보다도 예. 그 전에 시스템 리더십을 가져왔어요. 문재인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할 건 평가하고 네. 컷오프할 건 하고 이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예. 그 준비된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에게 정권을 줬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우리 지금 자유한국당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정권도 못 주고 그 김종인 당시의 비대위원장은 제가 첫 번째로 공천 탈락자인데요. 친노 친문그룹을 자르겠다 그래서 막 쳐냈어요. 전하 이해찬 막 있었잖아요. 정청래. 그러니까 그때 만약 지금으로 말하면 친박그룹이든 뭐 이런 데서 왜 잘라고 대들었으면 이거 엉망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 딱 참아준 거죠. 지금 그런 점에서 친이 친박이 참지를 않으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후적으로 이제 있었던 사실에 대한 해석을 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상당히 제가 볼 때 좀 달리 해석이 돼요. 그리고 좀 단순히 다를 뿐만 아니라 좀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 예. 비대위원장이 마치 민주당을 살린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 후에 할 때 그죠? 힘센 사람이 그 차지를 하든가 그 방법 아니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아예 이참에 네. 정말 다 해친 다음에 김성애 의원이 모이는- 없어서 누가 이길래나 그러면. 다 해친 다음에 새롭게 모이는 방식이 아니면 정말 백약이 무효인 상황 자, 같아요. 김성회 의원 얘기하시건 강기정 의원님들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파 그 마음. 아픈 역사를 또 이렇게 끄집어내시면서. 그때 맞으셨나요? 그때? 어이, 맞고 맞은 것은 아프지 않았어요. 예. 근데 맞고 나서 제가 이제 저 한양대병원인가 입원을 했는데 예. 그날 저녁에 차선배 기억나는가 모르겠는데 MB께서 김성애한테 전화를 해서 외국 국빈방문 하러 나가면서 수고했다 이러고 전화를 하고 나갔다 이거예요. 저한테도 했어야지 그러면 고생했다. 아, 저한테는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안 그러니까 받았어. 여기는 안 해도 그때 되는데 이제 강 의원한테는 하셨어야지. 장영진 선배나 김성애 의원한테 전화 다 하고 나갔잖아요. 고생했다 그러고. 좀 비겁하더라. 난 그것이 정말 아팠어. 아니. 마음이. 아, 그렇지. 그래, 그건 맞아요. 때린 분한테 전화해서 수고했다. 네. 그때는 이제 그 법을 그쪽에서 이제 막아놓고 그러니까 문재인 통과시켰어요. 대통령도 JP 조무 좀 하시지. 아니, 사실은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이 아이, 생긴 거예요. 훈장 줬잖아. 나는 강기정 훈장도. 선배 희생으로. 그렇지. 나는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 좀 없었으면 좋겠어. 요즘에 좀 치고받고 싸움 좀 안 하고. 동물국회 상징인 거예요. 그거는 좀 아니고 이제. 근데 안 되는 집안은 뒤로 자빠, 뭐 안 되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어떤 일을 해도 안 돼. 네, 안 돼. 근데요. 아까 우리 민주당 이야기를 해서 2년 전 이야기를 해서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2년만 그랬습니까? 한 10여 년을 민주당이 이 집안 싸움을 했잖아요. 환골 탈퇴를 10년 동안 하셨어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누구 문희상 비대위원장 이야기하면 골을 하도 해서 이제 바꿔갖고. 그 환골 탈퇴할 뼈도 없다고 이제 뼈도 녹아버렸다 그랬는데 우리 민주당은 어떻게 극복됐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대위원장을 당시만 해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그 문재인 당시 그 전 대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자기 사람을 자르지 못하는 것을 차도살인 대신 잘라준 역할 정도 했지 그분이 과연 민주당을 살렸을까? 여러 가지 그분 셀프 공천 전두환 뭐 무슨 뭐지 무슨 상장 보이.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욕을 먹었어요. 당시에 실제로 그 광주에서는 몰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전패를 했지. 민주당을 살린 이유 딱 하나예요. 한국당이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그야말로 뭐 진박 진박 논쟁 그다음에 옥새 들고 나르샤 네. 막 이런 것 때문에 공천을 정말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저는 지금 많이 얘기하는 거 비대위 모델로 김종인 어떤 체제를 얘기하는 것이 좀 안 맞다. 네. 안 저도 맞고, 이 점에 대해서는 예, 차명진 좀 의원 분석에 동의하는데 그 김종인 위원장 당시 성과가 너무 과대 포장돼 있다. 그리고 네, 지금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해요. 당시 분명한 거는 새누리당이 못해서 그렇다는 거를 우리가 왜 자꾸 잊냐. 그래서 새누리당이 못한 것을 한번 다시 봐야 된다.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뭘 못했냐. 그야말로 그냥 대놓고 피 터지게 싸워야지 되는데 그야말로 이 지도부끼리 자기들끼리 있잖아요. 친박과
비박 적당히. 지도부끼리 자기들끼리 적당히 타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지금도 얘기하는 건 아까 뭐 박원순 의원은 뭐 관심 없다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한국당이 여태까지 계속 봉합만 해왔어. 보수가. 야, 이번에는 제대로 싸워라. 싸우고 비대위 통해서 싸우지 말고 비대위 그 김종인 모델 그 따온다고 한 사람 임명해가지고 사실 잘 안 됐어요. 그 알잖아요. 내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그분 자기 뭐 책 갖다가 파는 거밖에 없어요. 여기 당원들한테. 그래서 그러지 말고 누군지 아시겠어요? 몰라요. 전당원이 인모. 전당원이 이럴 때일수록 그 우리나라가 그 조선시대 자유한국당 친박 비박 갈등. 이게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에 뭐 탈당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분 빨리 탈당했으면 좋겠는데. 예. 어떤 의미에서? 저는 이제 지금 상황이 하여튼 뭐 친박 대 비박 갈등뿐만 아니라 네. 뭐 잔류파 대 복당파. 그다음에 저기 위에 친이 대 친박. 어떤 초선 대 중진. 여러 가지 그 갈등. 네. 원내 대 원외. 예? 이런 것들이 중첩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은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봉합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정치가 원래 그 이렇게 좁은 게 좋은 식으로 해서는 안 되니까 하여튼 지금 당내가 하여튼 뭐 어떻게 무슨 누가 상처를 나든 하여튼 끝장 토론을 하든 뭐 해가지고 승부를 봐야 그래야지 좀 깨끗해진다.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민주당에서 2년 전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보면은 역시 싸울 때는 하여튼 끝까지 싸워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문재인 파 대 안철수파가 대립하면서 결국에는 안철수파가 튀겨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잡음이 없어요. 잡음이. 일본 반문 비문이 그렇죠. 대부분 다 예. 나가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서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서 그 성과를 받아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 우리도 대충 봉합하면 안 된다. 하여튼 끝까지 붙자. 그래요. 그런데 끝장을 봐야 되는 거 맞아요. 네. 근데 끝장을 보기 위해서 뭐 논리나 말이나 이런 걸로 싸워가지고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다 도낀 객낀이에요. 거기서 거기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웃기는 얘기 같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건데 하나는 아예 저 여의도 공원이나 고수부지 가가지고 말싸움으로는 안 되니까 한번 치고받고 농담에. 열나게 예. 싸워가지고 옛날에 영국에서 그랬어요. 예. 힘센